반갑습니다. 공매아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권리분석에서 배당이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유료 경매지에서 배당까지 정리를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공매에 와서 공매를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고 본인이 직접 권리분 관계를 다 확인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렵다는 공리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하다가 혼자서 완벽하게 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그 가운데 배당은 더욱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와 법정기일 그런 것들을 자료를 보면서 잘 적용해서 배당액을 정하는 것들이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빠뜨리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매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데, 경매 낙찰 경험을 가지신 분들께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듯이 권리 분석은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권리 테이블과 배당 테이블 두 가지를 달리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리 테이블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전입일자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니까 전입일 다음날 취득하게 되는 대항력 효력일을 가지고 순위를 따져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배당 테이블에서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자와 압류한 자들의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배당 순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정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당 테이블에서는 확정일자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확정일의 효력 발생일을 사용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지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이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존재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이 효력일이 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약만 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경매, 공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입일이 확정일보다 뒤에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성질 급하신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잔금 치르러 가서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두 개의 법률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법률 요건이 뭐냐? 임차인은 일단 3조의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타 채권자나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법률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자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 요건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확정일자 당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발생하느냐?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이 됐을 때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먼저 받아놨던 확정일자도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전입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은 확정일자 받은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왜냐면 전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겼을 테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확정일자 받는 즉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그 다음날 발생하겠죠.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니까. 세 번째,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는 생겼고 이제 전입을 했어요. 대항력의 발생일은 그 다음날이니까 전입일 다음날 먼저 했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깔끔하게 정죠? 여기서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확정일자 하나만 가지고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를 않으니까 확정일자만 가지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압류채권의 법정기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서를 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확정일자 안에서도 효력 발생일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입과 확정일자가 같아도 대항력처럼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걸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2달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전입을 2달 뒤에 했어요. 그러면 2달 먼저 있었던 확정일자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건데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한 가지만 충족을 했고 나머지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효력 없이 2개월을 그냥 지나오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하라고 그 다음날 비로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확정일자로 배당 순서를 따질 때 요 효력 발생일을 설명드리는 걸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확정일자만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확정일자 그 당일날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임차인이 배당이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면 약간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문의가 됐었고 이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것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이고 이걸 모를 경우에 배당표 작성이 완전히 빗나갈 수가 있죠. 제 얘기를 듣고 혹시나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큰 실수할 뻔했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듣자마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전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은 벌써 갖춰져 있고 이제 마지막 법률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동시에 했다. 그런데 대항력이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확정일자 효력일도 그 다음날이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성질 급한 사람이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확정일자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지의 법률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효력 발생을 하니까 먼저 되어 있던 확정일자는 효력 없는 상태인 거고 뒤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다음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전체적으로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공매아재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입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